Let's start the interview. Who are your family? Tell me something more about yourself. Tell me about your family. 안녕하세요 여러분, 랩스 온라인의 케이씨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픽 IHAL 특급 공략 직장인 편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강좌는요, 직장인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수강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수년간의 노하우만을 집약해서 만든 온라인 강좌고요.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강 만에 어떻게 IHA를 받아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강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요. 다만 불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과정을 딱 생략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굉장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오픽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오픽이 처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뒷부분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전략을 짜야지 오픽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픽이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의 줄임말로 써요. 자, 구두로 얼마나 능숙한지 인터뷰를 보는 시험이고요. 오픽은 영어 말고도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를 보시는 거죠. ACTFL이라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만든 그런 곳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굉장히 좋죠.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아바타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참고로 이분은 성함이 에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이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쵸?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의 시험이고요. 절대평가 방식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내 옆에 아무리 네이티브 스피커가 와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쫄지 않고 내 방식으로 설명을 잘 하신다면은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요, 시험의 특징을 볼게요.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뭐죠?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내 개인 정보를 이제 확실하게 내가 맞습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받게 되는 그 화면이 백그라운드 서베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상 정보와 그리고 취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질문에 그 선택한 설문 사항에 따라서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총 여러분이 15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12개는요, 레벨 3 이하를 선택했을 때 받게 되는 질문이고요. 4 이상을 선택하시면 15개 질문을 받게 됩니다. 40분 동안 시험을 보셔야 돼요. 난이도는요, 레벨 1에서 6까지 있고요. IH나 A를 받고 싶으시면요, 5나 6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이하를 선택하시면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온다고 하더라도 IH 이상의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이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험 문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오픽 시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문 용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영어 면접이긴 한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영어 면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 어휘를 사용하시면 돼요. 원어민과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토리텔링은 뭐냐? 실제적으로 시험에서요, 취미에 관한 질문을 좀 6개 정도 나오는데요. 15개 중에서요. 이 질문이 만약에 공원에 자주 간다 그러면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 공원을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식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차피 뒤에서 무한 반복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패스가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감점이 없어요. 보시면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에이바가 있고요.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서 질문을 재청취가 가능하고요. 요 옆에 next 버튼이 있어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클릭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next를 그냥 눌러버렸어요. 질문 하나가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시험 망했어 그냥 나오실 필요 없어요. 질문 하나 정도 띄워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감점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만 잘 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2번이나 했었어요. 그쵸? 저는 A를 받았습니다. 2번 다. 그 때문에 감점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한 문제 이상은 그 2문제 이상은 여러분 패스하시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문법 실수가 허용돼요. 내가 문법 한두 개 정도 틀렸다. 어나 너 같은 article, 그죠? 관사를 빼먹었거나, 동사를 좀 잘못 말했다고 해서 크게 감점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매번 그러면은 감점이 크게 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자, 이게 무슨 시험이었죠? oral proficiency죠? 능숙도, 그죠? overall fluency, 그죠? 능숙함이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말하면서 문법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티나게 틀리진 않잖아요. 그쵸? 원어민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잘만 대화가 흘러간다면 약간의 문법성 실수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시간은 40분인데 40분을 다 보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20분에서 4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험 난이도를 재선택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5에서 6을 선택하실 거잖아요. 근데 5를 선택했는데 나 생각보다 말하는 게 너무 쉽고 이 정도 질문 나도 알아들 수 있고 난 더 잘할 수 있어. 그럼 6을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문제 7번에서 8번 정도 사이에 문제를 질문의 난이도를 선택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6을 선택했는데요. 좀 그래도 조금 쉽게 더 하면 말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또 5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4나 3으로 떨어지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재청취가 가능하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피가 흐르도록 감독관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롤플레이어 돌발 질문 공략식 가산 점수가 있다. 요거부터 이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롤플레이가 뭐죠? 역할극이에요.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돌발 질문, 말 그대로 랜덤 퀘스천, 아무 질문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한 설문지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극발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입력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한 서베이에 그것과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돌발 질문은 정말 테크놀로지, 산업이 아니면 또 뭐가 인더스트리 말고 뭐가 있죠? 푸드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은행, 신분증, 가구 너무 많은데 이런 돌발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여러분이 경험 묻거나 자주 가는 장소 묻거나 친구나 가족에 대해서 묻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땐 가산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롤플레이나 돌발 질문은 문제를 패스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픽 문항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백그라운드 서베이 문제가 있고요. 자기소개, 이거 퀘스천 1이에요. 퀘스천 1에서 15까지 전체적으로 오픽인 시험 총 질문 개수인데요. 퀘스천 1은요. 무조건 어느 난이도를 선택하시던 자기소개예요. Let's talk about yourself 이런 식으로 Let's start the interview. Tell me about yourself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멋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자세하게 1강에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생활, 내가 선택한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가족, 이웃, 친구, 집, 마을, 회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왔죠? 그리고 취미와 관심사, 스포츠, 휴가와 여행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취미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6개 정도의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롤플레이 혹은 역할극 문제에서는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관련있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선택을 했는데 국내 여행 혹은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선택했으면 여기서는요. 그럼 네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단 말이야? 그러면 트래블 에이전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가 친구들과 함께 갈 계획을 짜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뭐 헬스를 자주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헬스장에 전화 걸어서 멤버십 가입해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랜덤 퀘스천도 마찬가지예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테크놀로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 내용이나 나오는 건데, 진짜 아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을 보시면요. 테크놀로지랑 그 다음에 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굉장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랑은 9강이랑 10강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본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OPIC IHA를 위한 특급 공략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신 기출 문제와 빈출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단한 필수 패턴 및 응용으로 어떤 문제든지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이 이렇게 있으면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영어 표현. 원어민들 쓰는 그런 표현만을 집약해서 제가 패턴을 계속 반복을 시켜놨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던 몇 가지 스토리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질문 듣고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단기간에 고득점을 이제 고득점 어휘, 그러니까 원어민이 쓰는 어휘, 혹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아니면 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어휘,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시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이고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서베이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짧은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사원이죠.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인데, 회사원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귀하의 총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업이 아니라 회사라고 또 물어보고요. 거기서 이제 총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요, 첫 직장하고 경험이 많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 직장하고 첫 직장을 지금 직장을 비교해달라고 막 하거든요.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요거 정도 선택하시면요. 그게 무난하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뭐, 기껏해야 내 상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직장 동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뭐 비교해달라는 얘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기억 잘 주세요. 귀한 학생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집요하게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보면요, 뭐 어학 강의, 뭐 여러 가지 기본 취미에 관련된 강의 나오는데요. 마지막 그 설문지 그 사항, 요런 문항에 수강한 지 5년이 넘음이라 나와서 무조건 그거 선택하세요. 괜히 이거 잘못 선택하면 당신이 다녔던 어학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강한 지 5년이 넘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나오는데요. 뭐 가족, 친구, 학교, 기숙사, 군대 막사에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한다, 독거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귀찮은 다른 기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이제 기본 질문 저기서 끝났고요. 넘어가셔서 4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의 취미에 관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총 6질문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가 활동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2개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선택할 거예요. 영화를 보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콘서트를 보신다고 하고요. 공원에 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변에 간다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이렇게 잘 보셨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이냐? 1개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정말 1개만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음악을 선택하시면 돼요. 음악을 선택하시면요. 앞쪽에서 콘서트를 자주 보러 간다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에서 어떤 스포츠 운동을 즐기시냐고 물어봤는데요. 1개 이상 선택하세요. 1개 선택할 거 아니에요. 보시면요. 조깅, 걷기, 헬스,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조깅, 걷기, 헬스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아니면 선택하면 완전 모순이 아니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 컴퓨터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 영어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깅 걷기는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공원에서 할 수가 있죠? 여기, 그죠? 그리고 헬스는 그럼 이렇게 연관관계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헬스장과 공원의 공통점이 뭐죠?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 공원에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선택하시면요, 아무 문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뭐 운동 왜 안 해요?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7번 마지막 취미에 관련된 질문 7번이 뭐가 있냐면요, 한 개 선택하는 거고요. 어떤 휴가나 출장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거 이렇게 선택하세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해외여행. 그래서 국내 해외여행은요, 앞에서 했던 해변 가기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요, 여러분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한다고 말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TV를 보면 TV에서 영화를 본다고 할 건데요. 그럼 TV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이런 걸 선택하면요,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나중에 롤플레이, 역할극에서요, 그러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혹시 TV 프로그램에 관중으로, 청취자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 패널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막 이런 쓸데없진 않지만, 복잡한 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시청하기는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다 요약을 해놨어요. 자, 첫 직장이고요. 부하 직원 없어요. 부하 직원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학원 안 다니고요. 수강한 지 5년 넘었어요. 자취한다고 하세요. 꼭 공원, 걷기, 조깅, 헬스를 한 번에 묶어서 말씀하실 거고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영화, 음악 듣기, 콘서트 등 나는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변 가기, 국내 해외여행을 간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해변 가기나 묶었냐면요, 국내나 해외도 이제 해변이 있는 곳에서 여행 간다고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보면요, 제주도나 오키나와나 보라카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해변이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영화 보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외워두시고요. 시험 때 이대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2018년 1월 7일 날 봤던 그 출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시험을 보시고 학생이 이제 그대로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난이도는 6으로 선택하셨고요.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A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볼까요? 선택해서 시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셨고요.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퀘스천 1은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멋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게 뭐예요? 테크놀로지가 랜덤인가요? 그게 아니라 회사니까 랜덤이 아니라 기본 질문이에요. 기본 질문이 선택하신 거 나온 건데요. 사실 난이도 4 이하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회사에서 쓰는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요, 랜덤 퀘스천에 속하지만 난이도 5, 6일 경우에는요, 이거는 더 이상 랜덤 돌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 질문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회사에서 자주 쓰는 테크놀로지가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써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쓰는 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시면 쓰는 툴이 따로 있을 거고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벨로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시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네요. 참고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회사에서 자주 쓰는 테크놀로지는요, 최근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짚고 가셔야 되고요. 제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주 쓰는 테크놀로지를 처음 썼을 때, 현재 썼을 때의 다른 점, 과거와 현재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기소개 기본 질문이 나온 거고요. 4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뮤직 장르, 좋아하는 뮤지션 혹은 컴포저, 좋아하는 뮤직 장르의 변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나왔네요.
이분은 커피숍을 선택하셨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좀 잘하시는 분이어서 지금 제가 했었는데, 자주 가는 커피숍이 무엇인지, 그리고 커피숍에서 처음 갔을 때 경험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경험이나 처음 갔을 때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종 인상 깊은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미에 관련된 질문이 6가지 정도 나왔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가볍게 넘어가기 전에 지금 4번, 5번, 6번, 7번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취미 관련된 질문은 2주제 정도 나와요. 2주제에서 3질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에서 하나 나오고 6번에서 하나 나오고 7번에서 하나 나오고 5번에서 하나 나오고 4번에서 하나 나오고 5번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질문 4번, 5번, 6번, 7번 문항당 한 질문씩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음악 감상하기 저기가 5번에서 하나만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감상하기는 사실은 이제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랑 할 때는 꼭 중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롤플레이죠. 친구 커플을 집에 초대하고 한대요. 가족에게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가족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은요, 가족과 함께 산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커플을 집에 초대해서 가족에게 설명해라.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외국에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상해요. 자,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초대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친구 커플에게 전화해서 다시 약속을 잡으래요. 요게 롤플레이고요. 역할극 질문 2가지고요. 사실 요거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것도 한 세트이기 때문에 롤플레이 세트 질문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롤플레이가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진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아팠던 경험을 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도 아팠던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팠던 일을 얘기해도 되고요. 그냥 친구가 아팠던 얘기를 얘기해도 됩니다. 문제 정도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요. 내가 질문 알아듣고 대답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랜덤 퀘션 2개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놀로지랑 산업은 굉장히 자주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빈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 현재 관심인 인더스트리나 컴퍼니에 대해서, 이거 사실 인더스트리나 컴퍼니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산업이나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실망스러웠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죠. 자,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참고로 인더스트리얼 컴퍼니에도요. 그냥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테크놀로지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상관없습니다. 모바일 앱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